안녕하세요. 노동법 카페온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 이후 2025년부터는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연말 연초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고용부의 근로감독을 통해서 시정 지시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 및 고용부 통상임금 지침의 핵심적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으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이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한다면 통상임금은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에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노동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 일을 할 수 없을 때 산정하는 데 반해서 통상임금은 일을 시작할 때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013년 대법원 판례는 재직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의 경우에는 사전에 확정, 즉 고정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으나 2024년 대법원 판례는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요소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며 고정성을 판단 요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요컨대 통상임금은 통상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인데 이전 판례는 예외적인 상황을 침소봉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 통상임금은 세 가지 요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이 빠지면 정기성과 일률성만 남게 되는데 이들 기준은 비교적 개념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본 전제인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소정근로요, 대가로 지급하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그 밖의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란 당사자 간의 약정한 근로를 말하기에 다소 추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에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임금 항목의 명칭, 지급 대상 및 기준, 지급 관행 등을 통해서 임금의 지급 목적을 유추해 봐야 합니다. 소정근로와 관련 있는 개념으로는 재직, 출근, 근무 등이 있습니다. 일하는 흐름을 생각해 보면 재직, 출근 등의 활동이 수반돼야 합니다. 한편 복지, 가족, 안전 등의 소정근로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13년 판례와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우선 자격이나 조건 항목 중 만근수당, 급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몇 기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과상여금 중 특정 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타 항목 중 고정호트, 복지 포인트는 이전 기준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고정현장 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가 없기에 제외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보면 첫째, 소정근로 판단 시 재직, 출근, 근무 개념을 확장으로 판단함. 둘째, 형식적인 명칭보다 실질적인 지급 조건과 관행을 중심으로 판단함. 셋째, 통상임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엉뚱한 수당을 신설하더라도 적법성 검증을 피하기가 어려움 이상으로 통상임금 구분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